원피스 1089화의 표지 현재에는 얼룩소 웨이터가 쌍디가 쓴 러브레터를 나미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원피스 1089화의 표지 현재는 쉬어가는 코스라고 볼 수 있으며 별다른 의미가 있는 표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쌍디의 러브레터를 보며 늘 있는 일처럼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쌍디는 나미에게 시도 때도 없이 플러팅을 하기에 나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 웨이터는 후샤 마을에서 관측된 소와 닮아있기에 어쩌면 이 표지 현재가 미래라고 가정한다면 밀지모자 일당이 세계 정부를 타파한 이후 루피의 고향인 후샤 마을로 오게 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프가 하치노스 섬을 침공하며 코비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하치노스 섬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뉴스가 후샤 마을에도 퍼지게 되었고, 평소 후샤 마을을 지켜주었던 거프를 동경하던 후샤 마을의 주민들은 거프씨가 해적섬에서 행방불명, 정말이야 죽었다고 적혀있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며 거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후샤 마을의 촌장인 우프슬랩은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 온 남자다, 걱정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의 영웅인 거프가 그렇게 쉽게 당할 리가 없다고 말하며 거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프슬랩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는지 누군가가 웃음을 짓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뭐가 웃기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은 인물은 마키노의 아들로 매우 어린 아이였기에 사실상 사리 구별이 안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프슬랩은 사과를 하며 미안 너였냐? 라고 말하며 마키노의 아들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마키노는 역시 거프씨 걱정되지, 이에 최근에는 루피의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하여 루피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키노의 아들은 루피의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키노의 아들이 샹크스의 친자식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 아이 역시 훗날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원피스의 후속작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단에게도 거프의 실종 소식이 전해졌고, 다단은 평소에는 거프를 무서워했으나 그래도 거프와 유대가 깊었기에 거프도 루피도 뭐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트블루, 사우스블루, 웨스트블루, 노스블루 위대한 항로 신세계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이 지진은 역사상 관측 유래를 볼 수조차 없을 만큼 큰 지진이라고 전해지며 전세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진원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지학적으로도 이례적인 사태라고 전해질 만큼 미스터리한 지진이었기에 원피스 세계관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의 마더 프레임을 사용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묘사가 나왔으며 루루시아 왕국이 지도에서 사라진 지 6일 이후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혀졌기에 어쩌면 루루시아 왕국 소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관측되며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하는데 4대 바다들의 주민들과 그랜드라인의 라분, 워터세븐의 아이스버그, 해군의 히나, 와노쿠니의 모모노스케, 뉴 하프만 왕국의 요한코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진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추정되는 이무의 반응도 등장하는데, 이무는 별 반응을 하지는 않지만 몸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났으며 바다의 폭포를 형성하게 되며 접근조차 힘든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NES 로비에서도 관측할 수 있기에 어쩌면 NES 로비가 있던 자리에도 이무에 의해 지워진 섬이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수심이 1m 상승하게 되었고 몇몇 섬은 아예 침수로 인하여 사라졌으며 집에 상어가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프슬랩은 이를 보며 매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 밀지모자 일당과 공백의 100년을 연구한 베가펑크를 잡기 위하여 해군은 버스터콜을 아득히 초월하는 전력을 소집하였고 20척의 거대 군함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군함 100척과 해병 3만 명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병력이 에그헤드를 둘러싸며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모조리 막아버렸고 밀지모자 일당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전력을 이끌고 있는 것은 9명의 해군본부 중장으로 도베르만 중장, 돌 중장을 제외하면 아직 이름과 능력이 공개되지 않은 뉴페이스 중장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공식적으로는 대장 키자루이며 비공식적으로는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이기에 정상결전 정도를 제외하면 해군의 전력이 이렇게 많이 소집된 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로성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에그헤드 근처에 도달하여 해수병기가 자신을 공격하자 곧바로 레이저를 쏴버리며 거대한 해수병기를 초살내버리며 해군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합니다. 키자루를 포함한 해군은 에그헤드에 상륙하였고 센토마루는 키자루가 레이저를 사용하여 해수병기를 부숴버리자 이봐 해수병기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아니 선제 공격을 한 건 이 녀석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와 키자루는 아직은 팀이었고 과거부터 연이 깊은 사이였기에 우선은 키자루는 식사를 하며 센토마루를 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일났네 내키지가 않아 센토마루군 자네는 항복하고 이쪽으로 와줄 수 없을까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센토마루는 베가펑크와의 의리를 지키기로 마음먹었기에 다음에 또 공격하면 우리도 반격하겠어 아저씨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자신의 시그니처 대사인 코아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파시피스타의 레이저는 펑크 아저씨가 아저씨의 능력을 연구해서 만든 거야 라고 말하며 키자루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키자루가 공중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었고 베가펑크는 이를 신기하게 보고 있으며 센토마루는 우와 굉장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키자루, 베가펑크, 센토마루는 과거부터 각별했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센토마루는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없애러 온 것을 보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공백의 100년의 연구는 감싸줄 수 없는 거거든 센토마루군 나는 사축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사축이라는 말은 00년대부터 일본에서 유행한 신조어로 회사의 가축이라는 뜻으로 회사에서 시키는 건 하는 수 없이 하게 되는 회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우리들도 이 싸움은 유익하지 않아 부수면 부술수록 손해를 보지 로브루치도 암살을 완료하지 못했나 보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밀짚모자 녀석들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며 사왕 밀짚모자 일당이 루치를 막아줬다고 말합니다. 세턴은 군함 함내에서 소시지를 먹으며 내가 왔다는 건 들키지 마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에그헤드에 와있다는 사실은 우선은 극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확인하며 밀짚모자 일당이 에그헤드를 요새로 삼았다는 기사를 보며 흡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턴은 기사를 신뢰하진 않기에 도베르만 중장에게 실제로는 어떤지 물었고 도베르만 중장은 CP0로부터 임무의 완료의 보고는 없으며 센토마루가 아직 고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연구층에 있는 건 닥터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 그걸 지키는 세라핌 네체 그들에게 가담하고 있는 밀짚모자 일당 10명 CP0, 루치, 카쿠, 튜시 라고 말하며 이들이 펑크 레코즈의 주둔 중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 병사들은 공장층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센토마루와 파시피스타 마크3가 이들을 붙잡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론티어 돔의 내부의 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원래 있던 에그헤드의 연구원 종업원은 어디갔지? 라고 말했고 도베르만은 저는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턴은 정색하며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어떡할 거냐? 바로 침몰시켜 라고 말하며 티끌 같은 가능성조차 남겨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도베르만은 본의 역시 밀짚모자 일당에 가담 중이라고 말하나 세턴은 쿠마의 딸인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애송이다 라고 말하며 보니에게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하기에 일련의 사건 하나가 발생했으며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해 보니가 쓸모 없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크는 전보벌레를 이용하여 오로성에게 연락하였고 키자루는 본의 아니게 도청을 하게 되었으며 세턴도 이를 함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크는 여보세요 나야 요크 라고 말했고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은 요크의 통신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너무하잖아 왜 나도 죽이기로 한 거야 스텔라의 배신을 가르쳐 줬는데 라고 물었고 오로성은 너도 베가펑크라는 건 변함없잖아 요크 라고 말했고 요크는 내가 공백에 100년의 관심을 가졌다면 너희한테 말할 리가 없잖아 섭섭해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어느정도 납득하며 용케 살아남았군 CP0는 오지 않았나 밀짚모자 일당은 어쩌고 있지 라고 물었고 요크는 이곳에 세라핌이 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요크 실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마더 프레임은 너도 만들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요크는 기뻐하며 역시 갖고 싶단 거지, 다행이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그래 소망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며 이무가 마더 프레임을 가지고 싶어 하기에 요크의 쓸모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나랑 연구소는 흠집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나를 천룡인으로 만들어줘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이를 수락합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은 평범한 사람도 천룡인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권력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크와 오로성의 계약이 성사된 이후 요크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렇다면 당장 나를 구해줘, 밀짚모자 루피에게 살해당할 거야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오로성과 키자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이미 밀짚모자 일당에게 제압당한 상태였고, 조로는 요크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짚모자 일당은 오로성이 베가펑크를 제거하려는 이유와 요크가 배신한 정황을 모두 파악하게 되었고, 세계정부의 목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그럼 이 녀석을 방패삼아 도망갈까? 라고 말하며 요크를 인질로 사용하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요크가 마더 프레임을 설계할 수 있는 인물 중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이기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인물이기에 밀짚모자 일당의 인질극에 놀아날 수밖에 없으며, 전력상으로 불리했던 밀짚모자 일당에게 요크는 황금 동아줄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치 역시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있기에 어쩌면 루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루피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